장애를 했었고, 하급법원 말할 것도 없어요. 대법원에서 경찰 말할 것도 없어. 검찰도 그래. 수천 건을 갖다 고소고발해도 다 깔아본 기억이 있어요. 아무 수사를 안 해요. 아무도. 그다음 이걸 갖다 알만한 엘리트는 다 알아요. 눈으로 봤으니까, 물질적 증거를 봤으니까. 이거 이론이 아니에요. 음모론이 아니라 물질적 증거가 차고 넘쳐요. 물질적 증거가, 물증이. 이걸 갖다 알만한 엘리트는 다 정보를 가지고 있고 봤어요. 근데 아무도 이거에 대해 문제 제기 안 해요. 대한민국의 엘리트 지배계층 자체가 자정 능력을 상실했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시스템을 갖다 바로잡고 자는 자정 능력이 상실돼 있어. 이래로서 우리가 갖다 바꾸려고 한 노력은 과거처럼 제도권에 기대하고 마련되어 있는 절차를 통해서 우리가 뭐하면 되겠거니인데, 그것이 더 이상 안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더 이상 안 된다. 할 걸 다 해봤다. 지난 4년 동안 정말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봤습니다. 진짜 8년 동안. 근데 안 되더라, 하나도. 그래서 이번에는 범죄 현장에서 범죄 신고를 갖다가 잡아갖고 범죄 현장에서 폭로해갖고 대국민 각성을 이끌어내겠다. 국민들이 야, 이 세상에 대한민국 선거가 문제가 있는데 니들 뭐 했어? 라고 하는 그런 여론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번에 그렇게 해야지 이것이 뭔가 그 대한민국 그 지배계층이라든가 대한민국의 구조적 문제에 대해서 충격을 가해갖고 변화 생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예방이 아니라 폭로전을 갑니다. 폭로전 이번에는. 그럼 이제 그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어떻게 잡아내고 어떻게 폭로할 것인가 이런 걸 말씀드릴 거예요. 이거는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그 작전을 하는데 이제 그 현장 개표 참관적으로 들어가서 하시게 될 일은 적용하고 실행입니다. 그래서 정보 분석은 각 그 지휘부가 이제 합니다. 사전 참가인들이 만드는 정보를 갖다가 지휘부가 분석을 해갖고 우리가 개표소에 들어와서 어떤 식의 작전을 수행할 것이라는 걸 갖다 지역별로 다 짤 겁니다. 다 달라요, 작전은. 왜 이런 작전을 짠다는 게 필요하냐면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개표소에 들어가게 되면은 해야 될 일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개표소에 들어가는 일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12명밖에 못 들어가요. 12명 모든 걸 다 완벽하게 한다는 게 불가능해요. 현실적으로. 그러면은 작전을 짜갖고 우리가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됩니다. 선택과 집중을. 제가 아까 그 강서구 구청장 보궐선거를 갖다 분석한 표를 갖다 보여드렸는데 그 표에 의하면은 16개 투표소 중에서도 8개 투표소가 더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 거고 8개 중에서도 2개는 특히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인원을 갖다가 우선순위 배치하는 거예요. 2개는 더 많이 배치해서 뭔가 잡아내려고 하고 그 나머지 8개 더 하고 나머지 8개는 인원이 안 되면 포기. 이렇게 가야 돼. 이래야지 우리 현장에서 일을 합니다. 현장에서 보통 몇 개가 투표함이 들어오냐면요. 군포만 한번 따져보세요. 군포에 12개 사전투표소 있다 그랬죠. 그럼 사전투표함만 24개가 들어옵니다. 24개. 그러면 24개 들어오고요. 여기에 그 당일 투표소가 사전투표소가 12개라 그러면 당일 투표소가 한 60개 될 거예요. 최소 60개예요. 60개 투표소 들어오면 여기 한 80 몇 개 투표함이 들어옵니다. 80 몇 개. 80 몇 개 투표함을 갖다가 다 검사하고 개함된 과정 다 지켜본 것 같다 12명이 못합니다. 80개가 되는 것 같다. 그 중에서 우리가 선택과 집중을 해야 돼. 그래서 선택과 집중하는 작전을 지휘부가 짭니다. 그 군포라 그러면은 군포에 위원장이 계실 거 아니겠어요. 위원장과 각 투표소의 조장들, 이분들이 또 여기 임원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분들이 작전을 짤 겁니다. 아니면은 군포 하나가 작전이 없다 치면은 군포가 부항되어 치면은 중부 권역에 이렇게 묶여 있습니다. 중부 권역에. 중부 권역에 여기가 중부 1권역이라고 불러요. 여기가 이거 중부 1권역인데 중부 1권역에 속해 있는 시군구가 안양, 군포, 의왕, 과천, 안산, 시흥, 광명, 부천까지가 여기 묶여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계신 위원장님 모여갖고 서로 비교 분석하면서 작전을 짜시겠죠. 이 작전을 갖다 6편에 짜게 되면 그 작전에 따라서 각 개개인, 개표조에 속해 들어가신 각 개개인한테 역할이 분담될 거예요. 역할. 그래서 역할 분담하는 거 예를 제가 잠시 후에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역할에 따라서 현장에 들어가서 그 자기 역할을 같은 거 갖다 실행을 하고 그다음 거기서 실행을 하다가 가짜나 위법상을 발견했을 때는 그걸 갖다가 현장에서 문제를 터뜨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기로 하죠. 요번에 우리가 개표장에서 할 거는 크게 세 가지 하는 겁니다. 세 가지. 여기 표에 보시는 세 가지 하는 겁니다. 개표장에서 할 거는 딱 세 가지예요. 딴 거 안 합니다. 첫 번째가
투표함 바꿔치기 한 것 같다 우리가 적발하려고 하면 투표함 바꿔치기. 두 번째가 가짜 투표지가 투입돼서 가짜 투표지 발견한 겁니다. 두 번째. 세 번째가 투표지 개수 조작하면 투표지 개수 조작한 걸 발견한 겁니다. 이 세 가지 하신 거예요. 개표조가 세 가지. 이 세 가지 하기 위해서 우리가 작전 짜고 교육하고 뭔가 준비물을 갖다 준비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하기 위해서. 그럼 투표함 바꿔치기부터 들어가 보죠. 일단 이 개표조에 들어가신 분들 갖다 조를 짜야 되는데 이 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조가. 이 조를 잘못 짜놓으면은요 현장 들어가서 아무것도 못하고 어영부영하다 그냥 나와요. 조를 잘못 짜면. 그래서 조를 짤 때 제가 첫 번째 강조하는 게 개표조에 들어갈 때 개표조 12명한테 이끌고 들어가는 대장이 한 명 있을 거예요. 그분이 위원장이 됐든 뭐가 됐든 한 명 있을 겁니다. 그 대장은 나머지 11명의 대원을 뽑을 때 자기의 명령 체계를 갖다 잘 따를 수 있는 사람을 갖다 데리고 들어가셔야 돼요. 아무리 똑똑해도 자기 말을 안 듣고 혼자 개인 행동하는 사람 들어가면은 엉망진창됩니다. 들어가서 작전 수행이 안 돼요. 현장에서 작전 수행이 안 돼요. 그래서 그 조가 들어가서 어떤 작전 수행을 하냐의 총책임은 결국은 그 위원장 내지 대장이 지는 거고 대장이 그러기 위해서 11명을 잘 선별해서 들어가셔야 돼요. 그다음 첫 번째가 명령 체계를 갖다가 잘 따르실 분이어야 되고 위원장이건 대장이건 그분이 잘 컨트롤할 수 있는 그분의 지휘 체계에서 벗어나지 않는 사람을 갖다가 하셔야 돼요. 근데 위원장님도 하실 때는 이거가 제일 중요합니다. 첫 번째 이거고 두 번째는 개 중에서도 전투시에 충만한 사람, 소위 말해서 부끄러움이 좀 없는 사람이에요. 좀 뻔뻔해야 돼. 가서 뭐 하면은 이거 가짜 투표에 나타났다. 이거 소리 질릴 수 있어야 돼. 그 어영만 하다가 없어져요. 그냥 증거가. 부끄러워한테 가짜 투표 나타났다. 가짜 투표 나타났다. 소리 질릴 수 있어야 돼. 뻔뻔하게. 이런 사람들 뽑으셔야 돼요. 그게 너무 얌전하고 새님 같으신 분들이나 새색시 같으신 분 들어가시면 안 돼. 그 다음 세 번째가 이 개표조는 많은 법에 좀 익숙하셔야 되고 또 공부도 본인이 하시려고 해야 돼요. 공부를. 그래서 그런 분, 그래서 이 자신이 맡은 임무를 갖다 잘 숙지하고 교육을 갖다 충실히 받으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분, 이런 분이 들어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현장 가서는 굉장히 빠르게 현장에 움직이실 수 있고 그 증거물이 빠르게 없어질 수가 있어요. 아무리 공부 많이 해도 이게 잘 못하다가 확 지나가는데 지식이 없은 사람이 보통은 빨리 지나가요. 그런데 많이 하면 알수록 그게 지금 익숙해져서 덜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 많이 하셔야 돼요. 공부 많이 하셔야 돼. 그리고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뿐만 아니라 현장이 어떻게 돌아간다는 걸 갖다가 공부를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교육을 하는데 이거 말고 또 딴 것도 할 텐데 그것도 좀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 그다음 또 하나가 이 개표 참관 대장 또 위원장이 들어갈 때는 그 사람이 직접 뽑아서 들어가는 사람은 12명을 데리고 들어가지만 개표장에는 최대 40명까지 참관이 들어와 있습니다. 40명까지 들어옵니다. 40명. 40명에서 한 15 내지 20명 가까이는 우파 정당 쪽 사람들일 수가 있어요. 우파 정당 쪽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도 그 사람들이 적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 편 만들어갖고 좀 예를 들어서 아까 그 우리 서혜성 위원장이 얘기하듯이 사전에 국민의힘당 그쪽 사람들 얘기를 해서 우리 그 아내들하고 좀 협조 좀 합시다. 뭐 이렇게 미리 예놓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저는 심지어는 민주당 사람 또 정의당 사람한테도 이런 얘기할 수 있다고 봐. 왜냐하면은 부정선거의 여야가 어디 있습니까? 여당 야당이 어디 있어요? 부정선거 다 하면 안 되는 거지. 대한민국에서. 그래서 뻔뻔스러워야 돼. 위원장은 이게 다 자기 편 만들어야 돼. 그냥 안에 들어가면은. 그래서 그 자기 끌고 들어가는 사람들도 자기가 잘 이제 섭외하고 잘 다독거려서 들어가야 되고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들어간 우리 12명 우리 편이에요. 같이 교육받은 편이고 동지야. 12명 위해서 다른 분도 같이 현장에서 막 도와줍시다. 내가 있다. 우리 이런 일하면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분. 그래서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 다음 저희들이 그 개표 참관인 들어가신 분을 갖다가 처음에 6명밖에 못 들어간다고 생각해서 처음엔 6명. 너무 적은 거예요. 6명이. 6명은 진짜 목소리가 묻힙니다. 이게 너무 커요. 이게 개표장이. 개표장 들어가고 싶으신 분, 제가 좀 이따 개표장 사진 보여드릴게요. 굉장히 커요. 개표장이. 보통 굉장히 커요. 그래서 6명 들어가야 진짜 눈곱에 발그레기 때만큼도 안 돼. 조금만 작은 존재. 그래서 12명을 어떻게 늘렸어요. 근데 되도록 더 늘리려고 그래요. 되도록 많이.
많이 우리가 들어가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12명 확보가 돼. 12명 확보됐는데 또 하나 더 좀. 국방대라는 거죠? 우리 구강대 교육받아갖고 구강대에서 전사협력해서 우리 한 팀으로 들어가서 12명이 확보가 됐어요. 지금은 모든 개표소에. 그런데 되도록이면 6명 정도 더 확보하려고 지금 또 노력하고 있어요. 되도록 많은 사람이 들어가야 돼요. 이게. 그래서 한 뜻으로 한 작전을 움직이는 사람이 많아야지 현장에서 뭘 할 수 있지. 숫자 적어버리면요 그냥 묻혀버리고 그냥 빌려버리고 말아요. 그냥 5분도 안 돼서 지났대. 5분도 안 돼서. 그래서 지금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이거 보시는 게 개표 참관조가 이제 들어갈 때 우리가 이제 뭘 갖다 하냐면은 일단 투표함이 많이 들어옵니다. 투표함이 많이 들어오는데 우리가 주요로 봐야 될 것은 사전 투표함을 갖다 봐야 되고 사전 투표함을 봐야 됩니다. 우편 투표함도 제일 고위험 투표함 우편 투표함이야. 근데 우편 투표함을 안 봐도 돼요. 왜냐? 우편 투표함은 100% 가짜 투표 들어있어요. 이거는 우편 투표함은 100% 가짜 투표 들어있으니까 그건 별도로 보시면 돼. 우편 투표함은. 그런데 사전 투표함은 적지 않은 수가 장량진이 쳐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군포라 그러면 12개의 투표소가 있다면 24개의 사전 투표함이 있습니다. 24개의 사전 투표를 갖다가 검사를 해야 되는데 이걸 우리가 주어진 시간이 몇 분 주어지냐면요. 우리가 재수 없는 선관위원장 만나면 1분 아니면 2분밖에 안 주어져요. 1분 아니면 2분밖에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가 선관위원장하고 뭐 좀 잘 얘기해야 되면 5분 줄 수 있는데 그건 기대도 하지 마세요. 주면 좋아. 근데 안 주고 1분, 2분 만에 지나가요. 참가인들 그 투표함 공인지 확인하세요. 딱 갖다 1분 지나면 끝났습니다. 그 다음 투표 사무원들 갖다 옮겨갖고 그냥 시작하세요. 이래요. 그냥 1분 지나면은. 이게 금방 지나가요. 이게. 그래갖고 대기하고 있다가 24개 중에서 몇 개 선택을 해야 돼. 다 10개, 10개 딱 선택해서 12명 들어간 사람이 하나씩은 반드시 1분 내에 보도록 확인하도록 역할 분담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나는 광정동 거, 당신은 구포 1동 거, 당신 구포 2동 거, 또 첫날 거, 두째 날 거 다 역할 분담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야지 1분, 2분 만에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우선순위 지정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작전의 부분이야. 그래서 이거는 위원장이 작전 짜고 12명이 대원단한테 다 역할 분담을 해줘야 돼. 어떤 투표함을 당신이 봉쇄 봉인 상태로 우리가 검사한다고 그래요. 그걸 검사하느냐. 그 다음 계암대에서 진행할 때도 당신은 그 투표함 위주로 검사하는 거야 라고 계암지행병한테도 그 사람의 역할이 딱딱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모든 투표함을 다 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고위험 투표함을 갖다 우선적으로 검사하고 우선적으로 그 계암이 돼서 개표가 진행되는 거 갖다가 그 사람들이 딱 맡아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역할 분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 적발됐을 때 어떡하냐. 적발됐을 때 뭔가 누군가 한 사람이 뭐 이상을 발견했어. 그건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 그럼 그 적발된 상황을 향해서 위해서 또 12명이 역할 분담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자기가 담당한 투표함하고 달라요. 투표함이 개함된 건 그대로 역할 분담이 되어 있는 거고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떤 역할을 하냐는 또 다른 거예요. 이건. 그래서 여기서는 그 시군구 위원장이 이제 하는데 시군구 위원장이 혼자 다니게도 안 돼. 옆에서 한 사람이 꼭 따라다녀 보조 따라다녀야 되고 그다음에 여기서 주로 이제 하는 것이 증거물을 갖다가 몸으로 사수하는 조가 12명 중에서 최소한 8명 이상이 물질적인 증거물을 갖다가 몸으로 사수해야 돼. 몸으로. 이거 숫자가 필요해. 한두 사람이 못합니다. 이걸 갖다 10명이 돼도 좋아. 이건 10명이 되도록 많은 사람이 몸으로 사수한 죄에 배치가 되고 몸으로 사수한 죄에 또 한 사람이 조장이 있어야 돼요. 부조장이. 각자 따로따로 해갖고 안 돼요. 그래서 그 누구 조장에 말해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줘야 돼요. 여기서는 작전 수행하기 때문에 개인의 의견은 난 아닌 것 같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딱 결정했다 하시면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됩니다. 일사불란하게. 자기 의견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상황에서는. 그 몸으로 막으려고 하시면 몸으로 막으려면 그 조장이 하는 말을 따르셔야 되고 전체 상황에서 위원장 말을 따라야 돼요. 그래서 위원장은 전체 상황을 판단하고 작전이 개시가 되면은 몸으로 막으라고 지시해놓고 선관위원회에 가서 공식적으로 항의하고 절차를 공식적으로 요청을 해야 돼요. 계엄 중지해야 돼요. 저 물건에 대해 계엄 중지하고 저걸 갖다 경찰 불러서 올 때까지 증거 보존해야 되나 이런 요구를 해야 돼요. 공식적으로. 그 다음 또 여기서 관람석에 있던 아니면 관람석에 누가 없던 간에 누가 한 사람이 연락처를 지정을 해갖고 연락망을 가동시켜야 됩니다. 이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이 연락망을 어떻게 가동시키는지 제가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데 이것이 역할 분담이 다 돼야 돼. 12명을 다 하셔야 돼.
위원장 책임에서 12명은 다 역할을 해놔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 개표하는 날 들어가기 전에 한두 번은 더 만나셔갖고 그 개표소 들어가신 분들이 다시 한번 롤플레이도 해보고 서로 얘기도 해보고 서로 얼굴도 익히고 그러셔야 돼요. 왜냐면 그날 가는 서로 생방으로 못 건 사람이야. 그러면 이게 동지의식이 안 생겨요 이게. 그래서 개표소 들어가신 분들은 그 전에 몇 번 만나서 김밥 2줄이라도 드세요. 김밥 2줄이라도. 개표소는 정말 이날 사생 결단 내는 특공조입니다. 특공조. 그래도 그렇게 마음이 맞고 익숙해져야지 현장에서 뭐 같이 행동하고 이렇게 되지. 그날 생전 처음 본 사람들이 들어가고는 안 돼요. 작전 수행 안 됩니다. 작전. 그래서 이렇게 역할 분담을 잘 해야 되는데 역할 분담에서 크게 세 개입니다. 제일 중요한 파트가 물리적 증거를 갖다 몸으로 막아내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몸으로 막아내지 않잖아요. 1, 2분 증거 다 없어져요. 이게 현장에서. 증거가 없어져 버려요. 그냥 현장에서. 빼갖고 나가버려요. 그냥 그 증거를. 그래서 몸으로 막는 사람이 있어요. 몸으로 막아야 돼 이거를. 그리고 그 위원장 또는 조장은 선관위원장한테서 그 사건에 대해서 항의하고 개표를 중지시켜야 돼. 또 한 사람은 그 연락망을 가정해서 다 연락을 해갖고 그 현장으로 사람이 몰려들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럼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럼 여기서 준비할 게 필요한데 많은 거 필요할 게 아니라 많은 거 필요하지 않아요. 우리 그 사전투표 참가하신 분들이 개수 숫자 다 만들어 있잖아요. 각 투표함에. 이 투표함에 몇 장 들어가 있다는 건 다 알잖아요. 숫자를 갖다 3개를 만들었습니다. 각 투표함에 우리가 센 숫자가 있고요. 사전투표록에 적혀진 숫자가 있고 그 다음 선관위에서 발표한 숫자가 있어요. 각 투표함마다 3개 숫자가 다 있어요. 그걸 알고 있어요. 그 투표록을 우리가 정리해서 만들고 있어야 돼. 위원장은. 이 숫자 3개표를. 그 다음 봉인 사진을 갖다가 투표함별로 다 정리하셔야 돼. 그래서 사진첩을 만드셔야 돼. 사진첩을. 그리고 사진첩을 갖다가 각 너는 광정동, 너는 군포일동, 너는 군포이동 그러면 그 사진첩을 나눠주고 있어야 돼요. 위원장을 다 들고 있으면 어느 세력을 봐 1분 만에 담당한 사람들 사진을 나눠주고 있어야 돼. 그 개수 나눠주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1, 2분 만에 보고 그리고 개수하는 동안에도요 순식간에 개수가 조작돼요. 그래서 그걸 보고 있다가 딱딱 집어내야 돼요. 숫자를 보고 있다가. 그런데 사실 솔직히 말해서 개수 조작은 없을 것 같긴 해요. 왜냐면은 지난번 그 강석을 보니까 얘들이 일단 선관위 숫자를 발표하잖아요. 거의 그 숫자를 맞추더라고요. 다 우리가 강서구 16군데 20군데를 다 비교해보니까 딱 한 표 차이가 나더라고요. 딱 한 표. 정말 정확한 거예요. 전체 60만이 넘는 그 인구에 있는 강서구에서 그때 이게 한 50% 가까이가 투표로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면은 24만 표인가 그래서 24만 표. 24만 표 갖다가 다 비교를 했는데 딱 한 표 차이가 나더라고. 그렇게 정확해. 그래서 옛날하고는 딴판이에요. 정확도가 굉장히 높아. 뭐하고 정확하냐면 얘들이 발표해요. 총 강서구에서 사전투표가 몇 명을 했고 무슨 투표에 몇 장 들었다는 걸 다 발표하거든요. 그걸 갖다 우리가 하나하나 다 비교했어. 근데 딱 한 표 차이가 나더라고. 정확해요. 그러나 그 숫자가 우리가 센 숫자하고 많이 차이가 나는 게 있었어. 2,000표 차이 나는 것도 있었어요. 우리가 센 거하고는.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어느 투표함에서 가짜 투표지가 들어있는가 볼 때는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 투표함을 유심히 보는 거예요. 특정 투표함에 몇 장이 가짜 투표지가 되면 우리가 알고 오는 거예요. 그거를. 근데 그 어느 포인트를 보고 우리가 그 감찰을 하느냐 그냥 좀 이따 가르쳐드려요. 그걸 좀 이따 가르쳐드립니다. 그래서 그걸 뭐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망점 비교 설명 자료라 해요. 망점 비교 설명 자료 좀 이따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들어가실 때 개수 숫자표 모든 투표함에 몇 장이 들어가 있다는 걸 갖다가 우리가 센 거, 투표록에 적혀 있는 거, 성명이가 발표한 이 숫자표를 다 가지고 들어가셔야 돼요. 모든 투표함에 있는 거. 그다음 투표함에 사진, 투표함 봉해한 사진 있죠? 사진첩을 만들어서 다 나눠 갖고 들어가셔야 돼요. 사진첩을. 그다음 세 번째 가짜 투표를 갖다 식별하는 방법을 갖다 우리가 얘기하길 망점 비교 분석이라고 해요. 망점 비교 분석. 그 망점 비교 분석하는 설명서를 갖고 들어가셔야 돼요. 이거는 모든 사람이 다 갖고 들어가도 좋지만 일단 위원장이 하나 갖고 들어가면 돼요. 위원장이 그걸 하나 한 물을 갖고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세 가지가 반드시 필요해요. 물론 이거 외에도 무슨 무슨 위에 쓰는 거 뭐라 그래? 무슨 랜턴 무슨 다른 거 여러 가지 다 필요해. 그 특히 전화기는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릴 텐데 전화기는 되도록 좋은 걸 갖고 들어가세요. 전화기 휴대폰은. 근데 제가 조금 이따 왜 좋은 걸 갖고 들어가야 되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앞에 보시는 것이 그 개표소의 일반적인 사진이에요. 개표소 일반적인 사진. 그래서 이걸 보시면은 이건 강서구에 있었던 건데 이때는 강서구가 지역구가 3개입니다. 3개. 60만 인구예요. 그래서 저럴 때는 15개 정도의 줄이 만들어져요. 그 개표 줄이. 그래서 한 줄당 저 때는 테이블 3개로 구성됐어요. 한 줄이. 이번에는 한 줄이 4개로 구성됩니다. 4개. 개표 줄이 4개로 구성돼요. 한 줄당 4개 테이블이 해갖고 4 곱하기 15 하면은 여기 같은 경우는 60개의 테이블이 만들어져서 60개 테이블을 다 봐야 돼요. 그래서 이게 12명 60개 테이블을 본다면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역할 분담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저 위쪽 보세요. 위쪽에 보면은 우편 투표 개함 테이블은 따로 돼 있어요. 다 따로 돼 있어. 여기 같은 경우는 양반이에요. 왜냐하면 저한테도 오픈돼 있죠, 공간이. 어떤 데는요 방을 따로 해갖고 들어가요. 어떤 곳은 방을 따로 해갖고 들어가기도 해요. 우편 투표 갖다 개함하는 데는. 우편 투표는요 지난 7년 동안 보면은 8년 동안 보면 100% 가짜 투표에 들어가 있어요. 우편 투표는 100%. 그래서 이번에 우편 투표 한번 보신 분은 정말 복 받친 거야. 역사의 영웅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는 거예요. 가짜 투표를 갖다 현장 적발할 수가 있어요, 진짜. 우편 투표 보신 분은. 여기 같은 경우는 저 뒤쪽에 오픈되어 있는 공간이 우편 투표함을 개함하는데 그 테이블이 달라요. 이 앞에 있는 거는 관내 사전 투표하고 당일 투표함을 갖다 개표하는 곳이에요. 이 앞에 있는 것. 그다음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자녀 당일 투표지가 모든 당일 투표에서 나옵니다. 모든 투표에서 나와요. 자녀 투표지라고 불러요. 자녀 투표지. 그래서 자녀 투표지 갖다가 그 남색 여행용 가방에다 놓아갖고 다 이쪽 반입을 합니다. 반입을 해서 그걸 갖다 한국에서 모아놓는데 그걸 보고 자녀 투표지 보관소라고 불러요. 여기 보면 저 뒤에 있다 자녀 투표지 보관소 갖다 마련했습니다. 근데 이번부터는 자녀 투표지 보관소에다가 별도의 CCTV가 설치하겠대요. 이번부터는. 그래서 CCTV를 설치하고 보겠다 그럽니다. 그래서 과거 4년 전에는 저기서 막 투표지가 들락달락했다고 목격하는 그 보고가 여러 군데 있었어요. 여러 군데서. 이번에는 전 모르겠어요. 별로 없을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간에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렇게 별도의 공간을 하지만 저기다 CCTV 같은 경우에 설치한다 그럽니다. 이번에는. 그 다음 그리고 또 우리 요구하기를 저기는 또 경찰이 가서 입회하고 있어라 라고 또 요구하려고 그래요. 그 다음 이제 맨 앞에 보면 여기 개항전에 그 투표함 대기 공간이 있는데 사전 투표함은요 개표소에 굉장히 일찍 들어옵니다. 굉장히 일찍 들어와요. 당일 투표는 굉장히 늦게 들어와요. 왜 그러냐면 메커니즘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사전 투표함은 사전 투표함 보관소에서 보관되는 건 아시잖아요. 선관위에 가면 사전 투표함 보관소라는 걸 하나 만들어갖고 창고 만들어서 거기다 보관해 4박 5일 동안. 그래갖고 그게 개표소 향해 출발하는 시간이 6시에 출발합니다. 6시 당일 6시 투표 딱 끝나면 출발해요. 4시쯤에 벌써 이제 사람들 다 모여들고 선관위들 모아들고 해갖고 그 보관소 문 따고 들어가서 확인하고 세고 옮겨갖고 트럭에다가 다 실어갖고 출발하는 시간이 6시에 딱 출발해요. 6시 출발하면은 개표소에 도착하는 시간이 한 뭐 길에 30분, 보통 20분 도착해요. 멀지 않아요. 30분에서 40분이 다 도착합니다. 그래서 6시 40분이 되기 전에 사전 투표함이 개표소에 다 도착을 하는데 개표소에 정문을 통해 들어오지 않습니다. 사전 투표함은. 정문을 통해 들어오는 것은 당일 투표함만 정문 통해 들어와요. 당일 투표함만. 사전 투표함은 옆문, 뒷문, 후문을 통해 들어옵니다. 그 후문 통해 들어와 있다가 저 선관위원장이 옮기세요 하면은 이 앞에 있는 투표함 대기관 다 옮겨갖고 어디다 대기해요. 사전 투표함 먼저 대기합니다. 그리고 개표 시작하기 전에 1, 2분 주고 확인하세요 그래요. 굉장히 짧은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때 확인하거나 좀 눈치가 있는 참가인들은요 미리 저기 들어와 있을 때 그쪽 가서 이렇게 들어왔다면서 어정쩡하면서 보고 있는 거야. 왜냐하면 거기 다 써 있어요. 이게 무슨 동 첫째 날 투표, 무슨 동 둘째 투표 다 써 있어요. 그 사진 투표함에. 그럼 본인 사진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거하고 비교해 보고 있는 미리 보고했다가 나중에 선관위원장이 참가인들 확인하세요 할 때 그때 확인한 척하면서 미리 터뜨리는 거예요. 미리 발견하고 있으면 미리 발견했다 터뜨린 게 아니라 그 시간에 확인하세요 하는 시간에. 그래서 그거는 눈치껏 돌아다닐 수가 있어요. 눈치껏. 그래서 좀 뻔뻔스러워야 돼요. 개표 참가인들은. 어슬렁거리고 돌아다니고 있어. 미리 보고 있어요. 상황을 갖다가. 그래서 저게 1, 2분 준 그 시간에도 발견할 수 있지만 미리 보시면 더 좋다. 이게 뭐냐면 뭘 보고 있냐면은 그거 조금 이따 다시 설명드릴게요.
이 개표 진행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요. 이제 이건 큰 거예요.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시작하고 시작 다음날 6시까지 가요. 이게 한 17시, 5시쯤 되면은요. 개표 참관인 사전 소집을 합니다. 그래서 그 개표 참관인 들어가신 분은 그 당일 투표 오후에 못 들어가십니다. 시간이 겹쳐요. 법률적으로. 물론 뭐 어거지로 가서 할 수 있어. 근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쉬세요 그냥. 왜냐하면 다음날 6시 또는 8시까지도 개표소에 있어야 될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체력적으로 힘들어요. 굉장히. 그래서 지금 많이 쉬세요. 개표 당일날은. 쉬었다가 오후에 힘이 팡팡하게 충전한 상태에서 가세요. 참관인 소집하고 18시가 되면 사전투표함이 개표소 출발하고 18시 20분, 30분 사이에 사전투표함 도착하고 그 다음 대기열로 30분에서 40분 사이에 이동하고 그 다음 7시 이전에 그 개표를 개시하면서 투표함 보기 확인하라고 발표합니다. 저때 확인하는 거 1분간 확인하는 거 1분간. 그리고 확인하면은 어떻게 하냐면은요. 확인이 끝났다 싶으면은요. 선관위원장이 투표 사무원들한테 그러면 본인이 다 뜯고 개항 시작하세요 해요. 그러면은 그 사무원들이 그냥 수십 명이 달려갖고 두 사람이 투표함 하나씩 들고 이 테이블 앞으로 다 달려가요. 테이블 앞으로 달려 테이블 앞에 하나씩 딱딱딱 놔요. 딱딱 놓고 거기서 시작하면 칼로 뜯고 바로 그냥 쏟아내요. 그냥 금방금방 해요 저거를. 그래서 봉인지 확인하는 시간이 1분밖에 공식적으로 안 주어지기 때문에 그때 발견 못하고 그때 문제 있다고 제기 안 하면 그냥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행동이 빨라야 돼. 일단 쏟아 넣으면 그냥 지나가면 그때는 저거 이상해 말해도 소용이 없어요. 벌써 지나갔기 때문에. 그리고 봉인지 이상한 거 벌써 없어졌어요. 그때 없어진 거예요. 근데 봉인지 이상한 거 갖다가 어떻게 우리가 아나요? 옛날에는 뗐다 붙이는 적 찾다고 그랬겠잖아. 지금은 도장 안 찍힌 거 이상해. 도장 안 찍힌 게. 우리 왜 도장 찍잖아요. 도장이 안 찍혔으면 이건 투표함 바꿔치기 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도장 찍어서 손가락 문지르고 막 이럴 거 아니야. 단다에 붙으라고. 단다에 붙여놓으면 떼었다 붙이면은 자국이 남아요. 엉성에 붙여놓으면 살살 자국 안 남을 수 있어요. 봉지가. 근데 그렇게 한번 손가락 문질러 놓으면은 튀면 자국이 나. 그것도 투표지 바꿔치기 한 거야. 그 자국이 있으면. 그 다음 제가 하여튼 좀 이따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거가 이제 그 보시는 건데 이 봉인지에 도장 안 찍혔으면 저 투표함 바꿔치기 한 겁니다. 도장 안 찍혀서 투표함을 바꿔치기 한 거예요. 그냥 투표 통째로. 그 다음 저 옆에 이게 떼었다 붙인 흔적이 있거나 떼었다 붙인 그러니까 저 옆에 위에 플라스틱 뚜껑하고 밑에 있는 행랑 부직포 행랑 사이가 거칠어. 뭔가 구멍이 뚫어져 있거나 거칠어 다시 붙인 흔적이 있어. 그건 저 투표지 바꿔치기 한 겁니다. 제 투표지 바꿔치기 한 거예요. 사전 투표함을 갖다가 투표소에서는요. 사전 투표함 받침대랑 플라스틱 통에다 해갖고 투표를 해요. 근데 보관할 때는 투표함 받침대 없고 이제 행랑 그대로 보관하고 행랑 그대로 가져와요. 개표소에. 보관소에서 개표소로 옮긴 트럭에도 그냥 행랑 그대로 가져가요. 그대로. 투표함 받침대 없습니다. 그래서 저걸 갖다가 유심히 보려고 하면 볼 수가 있어요. 받침대가 없이 저기 드러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도장이 안 찍혀 있거나 저희가 뜯겨 있거나 뭐 했다 싶으면 투표지 바꿔치기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투표지 바꿔치기 한 거 갖다 발견했을 때는 개표가 시작하기 전서부터 사건이 터진 거야. 발견하신 분이 가짜 투표함 나타났다라고 큰 소리 치시고 큰 소리가 들으면은 거기 위원장의 조장이 바로 작전을 개시해야 되는 거예요. 그 소리가 쳐짐에 따라서. 그럼 개표 시작하기 전서부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 개표소는. 그리고 개표 줄은요. 구성이 이렇게 여기는 3개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4개로 됩니다. 첫 번째는 요 개함부라 그래갖고 저 앞에 그 박스 조그만 종이 박스인데 이제 저기다 이제 그 투표함을 옮겨요. 그래서 개시하면은 저 뚜껑을 열고 저 테이블 위에다가 투표지를 갖다가 막 수천 장 쏟아냅니다. 쏟아내면 저기 있는 사람들이 갖다가 다 접히는 걸 펴갖고 다 바구니에다 하나씩 정리해서 지나가요. 그게 개함부라 그래. 개함부. 저기서 이제 그 무효 투표지가 여기서 갈라져요. 무효 투표지가. 유효 투표지하고 무효 투표지 걸러지는 데가 첫 번째 테이블 개함부 테이블이에요. 그다음 두 번째 테이블이 분류 테이블이야. 무효 투표지는 이제 별도로 이제 다른 바구니에 가고요. 유효 투표지라고 된 거는 저 분류 테이블로 가고 우리가 얘기하는 전자 투표 분류기에 들어가서 A 투표지 몇 명, B 투표지 몇 명, 그 C 투표지 몇 명이라고 다 분류해서 나와서 100장씩 꾹꾹이 만들어집니다. 저게 이제 두 번째 테이블이에요. 분류 테이블.
이번에는 세 번째 테이블이 새로 나와. 그걸 보고 수검표 테이블이라 그래. 이번에는 여태까지 없어서 수검표 테이블이. 수검표 테이블이 갖고 거기는 분류 테이블에서 100장 단위로 묶이 넣으면 그 손을 세보는 거예요. 손으로 100장이 맞는지, 그리고 그것이 A 후보 A 후보 다 찍힌 건지 B 후보 B 후보 다 찍힌 건지 세봐요. 그 다음 네 번째 테이블 넘어가면 그게 개수기 테이블이에요. 개수기 테이블에서는 우리 은행 가면 집에 대는 그 개수기 있잖아요. 기계 거기다 넣어갖고 100장이 딱딱딱 세요. 그리고 나서 거기서 그다음에 최종 A 후보 몇 명, 몇 표, B 후보 몇 표 이게 적어져. 그리고 무효 투표지는 여기 안 고쳐가요. 바로 저 뒤로 가버립니다. 그래갖고 맨 뒤에 가면 조그만 테이블인데 거기가 집게록 테이블이에요. 집게 테이블. 거기서 이제 뭐 여조원이 남조원이 앉아갖고 그 테이블에서 쭉 온 걸 갖다가 집게래요. 그래서 A 후보 몇 표, B 후보 몇 표, C 후보 몇 표, 그다음 무효표 몇 표. 거기서 1차 정리를 합니다. 1차 정리라고 그것이 그 위에 가면 더 이제 또 저 뒤에 가면 저 또 큰 테이블이 있어. 사무국장인 테이블이 있어. 이게 사무국장이 가서 다 해갖고 그 개표 상표를 만들어요. 거기서 만들어갖고 다 완성이 되면은 더 위에 더 뒤에 있는 선관위원장하고 선관위원장한테 가서 결제를 받아갖고 결제가 끝나면은 저 벽에다가 붙여갖고 그 투표함에 대해서 최종 결정이 난 거예요. 그게 난 이후에는 뭐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어요. 이 제기해봤자 그 다음은 선거 무효 수상할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은 개표 상황표가 다 끝나면은 그러니까 그 전에 이 개표 테이블이 지나가기 전에 뭔가 발견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나가기 전에. 그래서 행동들이 빠르셔야 돼요. 우리가 모든 테이블을 갖다 다 볼 수가 없어요. 15개를 다. 그 분포 같은 경우는 지역구가 하나니까 한 10개 정도가 될 거예요. 아마 개표 테이블이 10개, 9개, 10개가 될 거고 우한과천도 9개, 10개 될 거고 안양은 이제 개표소 2개니까 만안이 한 12개 그 다음 이쪽에 한 10개 될 수도 있겠다. 동안 쪽 그렇게 이제 지역마다 다릅니다. 인구수, 그 투표소 숫자에 따라서 그 다음 그 사전 투표함의 훼손 변조를 갖다 발견하는 방법이 뭐냐면요. 우리가 그 미리 어느 투표함이 문제라는 걸 미리 안다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숫자를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제 숫자 알고 사전 투표로 사진 찍은 거 갖고 있고 그 선관위가 발표한 숫자를 갖다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숫자가 많이 차이가 나는 데가 있어요. 많이 차이가 나는 데가 분명히 나옵니다. 숫자 차이가 많이 날수록 그게 요주의 투표함이에요. 그래서 그 요주의 투표함을 미리 다 선정을 해내고 요주의 투표함에 더 빠릿빠릿한 대원 요원을 갖다 배치시켜야 돼요. 그다음 개수표를 갖다 우리가 갖고 있으면 아니라 그다음 사진첩, 봉이 사진첩도 다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다음 투표함을 검사하는데 우리가 사실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그 우리 개별 참관주한테 우리가 저 팩트를 갖다 말해 드릴 텐데 팩트에는 이런 게 들어가 있을 거예요. 선관위원장한테 그 투표함 훼손 변조라 그래. 공식 법률 용어가 훼손 변조예요. 훼손 변조 갖다 검사했으니 충분한 시간 주십시오라고 하는 요청서를 갖다 드릴 거예요. 그래서 갖다 5분 이상 달라라고. 그런데 이게 선관위원장이 받아들일 수도 있고 안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받아들이면 다행이야. 5분 정도 우리가 검사하는 거고 안 받아들이면 또 1, 2분 만에 해야 되는 거예요. 1분 만에. 그래서 받아들이면 다행인데 그 받아들인 거 갖다가 너무 기대하지 마셔라. 그래서 요청서를 작성해도 안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선관위원장이 투표함 검사 갖다 참가인들 투표함 검사하세요 선포하면 바로 가서 검사하셔야 돼요. 바로 가서 검사하는 그 1, 2분 와중에 선포를 하셔야 되고 거기서 이거 투표함 이상합니다 라고 선포 거기서 해야 돼요. 그 시간 지나간 다음에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펼친 작전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해요. 타이밍을 놓치면 안 돼. 그럼 봅시다. 지금 이 앞에 보이시는 것이 뭐냐면요. 사진첩의 예시. 이건 대전 부방대 만든 사진첩인데 이제 그 투표함 사진 찍은 것이 그 옆에 보면 이제 그 견착지라고 하나요? 견출지 옆으로 나온 견출지. 저게 동마다 다 적혀 있잖아. 무슨 동 1이면 첫째 날이 2는 둘째 날이야. 다 붙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렇게 사진첩을 마련해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그 투표함 담당한 사진첩을 다 나눠주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딱 봤을 때 여기처럼 도장이 안 찍혀 있다. 그럼 투표함 바꿔치기 한 거예요. 도장이 안 찍혀 있으면은. 사진첩에는 반드시 다 도장이 찍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다 도장 찍었으니까. 도장 찍고 사진 찍었으니까. 그런데 개표소에서 검사하세요 했는데 그때 개인 도장이 없어.
투표함이 바꿔치기된 겁니다. 그 투표함이 훼손 변조가 된 거야. 그리고 범죄 현장 가서 현재 적발한 거예요. 그러면은 바로 발견한 사람은 가짜 투표함 나타났다 큰소리 쳐. 큰소리 치면 우리 같이 들어간 12명의 조각을 다 듣잖아요. 옆에서 다 듣고서 행동이 개시가 되는 거예요. 그 순간서부터 행동이 개시가 돼. 그러면은 위원장 어떡하냐? 바로 선관위원장 테이블 저 뒤에 아까 제가 그 개표 그 그림 보면 저 맨 뒤에 선관위원장 테이블 있잖아요. 그리고 달려가 갖고 지금 저도 가짜 투표함이 발견됐다. 저거 개표 중지해야 된다고 요구를 하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요구하고 나머지 우리 대원들은 그걸 둘러싸야 돼요. 안 둘러싸면 그거 없어져. 그 투표함이 둘러싸야 돼요. 둘러싸고 연락책은 첫 번째 112 경찰 신고해야 됩니다. 경찰 신고하면 반드시 경찰 오게 돼 있습니다. 그 현장에 오게 돼 있어요. 와서 우리 편인지 저쪽 편인지 몰라. 오게 돼 있어요. 와야 돼. 경찰이 와야 되고 그 다음 연락을 하는데 본부에 일단 먼저 연락을 해요. 본부에 내가 지금 어느 지역 어느 투표소에서 지금 하는데 여기서 무슨 사태 펼쳤습니다라고 보고를 해요. 본부에 일단 보고해야 돼요. 본부 전화번호는 제 전화번호거나 아니면은 본부 전화번호 우리가 만들어낼 거예요. 얘도 그죠? 하시면은 본부가 마련한 절차에 따라 또 촉촉촉 진행합니다. 연락을 해갖고 사람을 모여들게 하고 조치를 취하게 해야 돼요. 그다음 거기서 하시는 분들은 그 몸으로 지키면서 되도록 많은 사진을 찍고 동영상을 찍으셔야 돼. 그게 그 사태가 진정되고 난 이후에 우리가 형사 고발할 때 쓸 수 있는 모든 증거물이에요. 그게 사진을 많이 찍으셔야 돼. 그리고 우리가 이번에는 이런 식의 그 시도를 좀 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그 되도록이면 현장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는 현장 생중계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유튜브로 생중계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유튜브 연합회한테 좀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우리가 12명 들어가는데 유튜브 현장 중계 또는 생방송에 좀 특화된 사람을 좀 많이 확보해줘서 되도록 많은 그 개표소에 한 명씩 좀 들어가 보였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분은 증거사진 찍고 촬영하고 생방송 갖다 송출하는데 특화된 역할을 맡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식의 요청을 하니까 뭐 해보겠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교육할 때마다 오셔서 또 그런 그 특수 유튜버가 못 들어가는 그런 개표소에는 여기 있는 분들이 교육 간단히 받으시고 할 수 있도록 좀 해주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게 뭐냐면 사진은 반드시 많이 찍으셔야 되고 그다음 대독 동영상도 많이 찍으셔야 되고 가장 좋은 거는 그 상황을 갖다가 현장 생방송 할 수 있으면 제일 좋아요. 현장 생방송 그게 가장 폭로 효과가 큽니다. 즉각적으로. 저기 도장이 어디에 찍히는 거죠? 저기 보면은 저 봉인지에 사전 그 투표 참관인 난이랑 칸이 있는데 보통 우리가 거기다 찍는데 우리가 거기에 아니라 다른 데 막 찍을 수도 있어요. 하여튼 저기 분명히 도장이 찍혀 있어야 돼. 우리 도장을 찍었으니까 그 칸 안에 찍혀 있던 간이로 찍혀 있던 아니면 딴 데 찍혀 있던 간에 도장은 반드시 찍혀 있어야 돼요. 한 개 이상의 도장이 찍혀 있어야 돼. 도장이 안 찍혀 있다 그건 투표 함의 받고 찍게 된 거예요. 반드시 도장이 찍혀 있어야 됩니다. 큰 소리로 좀 말씀해 주세요. 개표하는 그 장소에 경찰이 배치가 안 돼 있나요? 신고를 꼭 해야 되나요? 네, 신고를 해야 됩니다. 신고를 왜냐면은 그 경찰들이 문학이 좀 이상한 게 그 현장에서 범죄가 적발했을 때 자발적으로 수사하거나 조치를 취하게 안 돼 있어요. 대부분 그게 수동적이야. 신고를 받으면 신고한 거에 대해서 와서 신고한 것만 수사하고 조치를 취해요. 그래서 우리가 가짜 투표함도 가짜 투표에 나타났다는 것 같아 별도로 신고를 해야지 그 경찰이 와서 그 건에 대해서 조치를 취해요. 일반적으로 그 경찰관이 미리 있다 치면 그 사람은 질서 유지를 위해서 목적으로 거기 있는 거야. 그 사람 우리 쫓겨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개표하시는 그 팀들이 어쨌든 뭐 저희는 광명인데 그 다 모르시는 분들인데 그 모르시는 분들 한 번씩 미팅을 해야 되네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몇 번 만나셔야 돼. 서로 얼굴 익히고 우리는 한 팀이야 라는 걸 해야 된다고. 그날 가서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이 서로 있으면 누가 누군지도 몰라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은 제가 미리 몇 번 만나시고 미리 롤플레이도 해보고 상의도 해보시고 하셔야 된다고 했잖아요. 미리. 개표지 12명이 딱 정해 12명이 한 몸처럼 움직일 수 있도록 위원장의 주도하에서
저희 그 뭐라 그래 멤버십 트레이닝 할 때 MT 해야 돼 MT. 그러니까 인원 확인이 며칠별로 나오는 거예요? 네? 인원이 12명 현재 우리 학반이 12명이라고 했잖아요. 언제 네? 나오냐고. 뭐야? 언제 결정이 되냐는 얘긴데 지역별로 이제 다 연락이 따로 갈 거예요. 그래서 그 개표조를 갖다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개표조는 한 개표소당 우리가 12명 들어간 것이 확보되어 있는데 개표조를 갖다 누가 선택을 할 거냐면 최종 선택은 위원장이 할 겁니다. 위원장이. 그래서 위원장하고 긴밀하게 소통을 하세요. 개표조에 들어가시고 싶으신 분 위원장하고 위원장하고 긴밀하게 소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다음 다시 한번 더 봅시다. 이거 다시 한번 보는데 봉인지에 훼손을 갖다가 검사 안 된 거는 우리는 도장 찍혀 있는지 안 찍혀 있는지 보는 겁니다. 도장 찍혀 있는지 안 찍혀 있는지 보는. 도장 안 찍혀 있으면 저는 투표함을 바꿔치기 한 거예요. 그다음 그 옆에 뜯어진데 저희가 다 봤는데 저희가 무슨 구멍 뚫려 있거나 덕지덕지 뭔가 다시 띄었다 붙인 흔적이 있어. 원래 저희 공장이 시작하기 때문에 굉장히 균일하고 일정이 딱 붙어 있어요. 깔끔해요 저게. 저기 지저분하다. 그건 띄었다 붙인 거야. 그러면은 저건 투표지를 바꿔치기가 합니다. 떼어갖고 투표지 뭐 몇 백장 빼내고 몇 백장 집어넣은 거예요 똑같이. 그래서 저런 거가 발견되었을 때는 가짜 투표 나타났다라고 소리치면서 상황이 전개되기 시작하는데 그걸 할 수 있는 시간이 1분, 2분밖에 안 걸려요. 1분, 2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 시간 안에 판단하고 작전을 개시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것이 그날 12시간에 걸쳐 진행될 모든 개표 시작부에 저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저 사건이. 그래서 미리 가져서 마음도 좀 안정시키고 계시고 내가 7시 시작하면 7시부터 땡 하자마자 내가 바로 작전에 투입돼서 작전 수행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 몸의 자세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우리 부인들 맨날 하는 말 있잖아요. 오늘 밤 당장 전쟁터에 나가서 싸울 준비를 하고 우린 잠자에 든다. 그걸 뭐라 그래요? 그거 군대 하는 말이 있던데. 레이드 파이트 나이트 일어나요? 네. 하여튼 그 군대에 쓴 말인데 우린 개표소에 갈 때 그런 마음을 갖고 가셔야 되는 거야. 요이 땅 하자마자 사건이 벌어질 수 있는 거예요. 요이 땅 하자마자 사건이 벌어질 수 있는 거예요. 1, 2분 만에. 그때서도 우리가 상황이 전개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뭐 다행스럽게 투표함 바꿔치기를 하거나 투표지 바꿔치기, 소위 투표함이 훼손되거나 변조된 흔적을 우리가 못 찾았다 하시면 어쩔 수 없어.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못 찾으면 지나가는 겁니다. 못 찾는데 미련을 갖고 계속 거기서 어쩌고저쩌고 하시지 마세요. 못 찾으면 지나가는 거야. 그 다음 단계를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못 찾았으면은. 우리가 뭐 천년을 가진 초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해봐서 안 되면 지나가야 돼. 그 다음 상황 넘어가는. 그 다음 상황 뭐냐면 가짜 투표지 식별에 그 다음은 우리 전 노력을 기울인 가짜 투표지 식별. 그래서 가짜 투표지 식별을 하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 두 가지가 필요한데 첫 번째는 어느 투표함이 주로 가짜 투표지가 많이 들어갔을 거라고 한 건 미리 선정을 해놔야 된다 그랬잖아요. 미리 선정해야 된다. 그래서 그 투표지를 갖다가 투표함을 갖다 정해놓는 겁니다. 미리 투표함을. 예를 들어서 군포에서는 광정동이 아니라 군포 이동거가 위험하다. 또는 제공동 쪽이 좀 위험하다. 이렇게 미리 정해놓는 거예요. 광명은 광명 1동거가 더 위험하더라. 우리 조사에 분석을 해보니까 미리 정해놓는 거야. 그래서 그쪽을 주로 더 지켜보셔야 돼요. 그리고 우편 투표하면 100% 가짜가 들어가 있습니다. 거의 100%예요. 우편 투표함 쪽을 갖다 보신 분도 2-3 정도 갖다가 아주 베테랑을 갖다가 배치를 하셔야 돼. 그래서 우리가 저기 들어온 수십 개 또 수백 개 투표하면 다 똑같은 그 강도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중에서 몇 개를 골라갖고 중심적으로 본다라고 하는 거. 또 하나가 뭐냐면은 그걸 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돋보기 앱을 그 스마트폰에 반드시 설치하셔야 됩니다. 돋보기 앱. 저걸 갖다 다른 말로 루페 앱이라고 해요. 루페 앱. 루페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그 보석 세공사나 뭐 인쇄 전문가들이 이렇게 눈에다 끼고 보는 확대경이에요. 이게 단한 확대경. 그걸 루페라 그래요. 근데 요즘은 이제 그 우리 스마트폰이 하도 발달되었고 스마트폰에 그 돋보기 앱을 깔면 그게 루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 반드시 다 까셔야 돼요. 전화기에다. 그리고 그 현장에서는 그걸 갖다가 상시로 킬 수 있도록 제일 앞에다 꺼내놓고 있어야 돼. 단추를. 뭐 이상한 건데 막 찾아보고 있으면 안 돼. 계속 가동시키고 있어야 돼. 돋보기 앱을. 그래서 필요한 게 뭐겠어요? 여분의 배터리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12시간을 지금 해야 돼. 12시간을.
물론 사전 투표하면 미리 끝날 가능성이 커요. 그러나 추후에도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12시간 버틴다는 생각으로 여분의 배터리 갖다가 마누라 거 남편 거 빼사고 가세요. 그래서 여분의 배터리가 있으셔야 됩니다. 이걸 계속 돋보기 앱을 키고 계속 거기서 활동을 하셔야 될 가능성이 거의 100%예요. 거의 100%. 돋보기 앱을 까시고 그리고 참관하는 동안 돋보기 앱을 계속 가동시키셔야 됩니다. 왜냐? 어느 순간에 뭐가 보일지 몰라. 보이면 바로 갖다 대고 그거 갖다 찍어야 돼요. 어느 생활에 끝나고 돋보기 찾아서 가동시키고 뭐하고 할 시간이 없어요. 눈에 띈 순간에 바로 찍어야 돼. 그거 2, 3초만 지나도 없어져요. 그 투표지가 없어져요. 딴 데로. 그래서 우리가 어느 투표함이 위험하다마다 딱 찍고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도 사전에 만만히 준비를 하고 있다가 보이는 순간에 딱 찍어야 돼. 찍고는 또 얘기하는 거죠. 가짜 투표에 나타나도 큰 소리 질러야 돼. 큰 소리 지르면 우리 대원들이 그 소리 다 듣고 몰려드는 거예요. 그 현장으로. 그래야 돼요. 그래서 옆에서 보시는 것이 2개 테이블이에요. 2개 테이블인데 저쪽에 있는 테이블은 일반 개함 테이블이에요. 저 개함 테이블이 뭐였냐면 우리 그 대원이 저 여자분인데 저 빨간색 저 체크 저 남방 입으신 분이 저게 화곡 3동 강서구의 화곡 3동 개함 테이블에 딱 지켜보고 계신 거예요. 화곡 3동이 2,000표가 더 투표했다고 가짜 표가 들어가 있는 그 투표함 줄이었어요. 그래서 2,000표가 분명히 가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걸 보려고 여기서 딱 보고 앞에서 보고 있는 거야. 근데 저 때 우리가 돋보기 앱이 없었어요. 이번엔 돋보기 앱을 갖고 사진을 찍습니다. 그걸. 그리고 식별을 해냅니다. 가짜 투표지를. 저렇게 할 수가 있고 일반 그 개함 테이블은 저렇게 하고요. 이쪽에 있는 것은 우편 개함 테이블이에요. 우편 개함 테이블의 첫 번째 하나가 우편 투표지는 저렇게 봉투에 들어서 옵니다. 봉투에 들어서. 그럼 봉투가 딱 쏘아내고 봉투를 갖다 그 오픈하는 기계가 있어. 기계에 들어서 다 뜯어갖고 투표를 꺼내냅니다. 이렇게 꺼내내갖고 꺼내내면은 2가지가 들어있어요. 그 모든 그 봉투가 뭐가 들어있어요? 하나는 지역 투표지가 들어있고 하나는 비례대표 투표지 들어있어요. 지역 투표지는 손바닥만하게 작아요. 요만하고 비례대표 투표지는 한 수십 개 정도 있어요. 이렇게 길어요. 근데 요번에 우리가 뭘 보냐? 우린 언제나 지역구 투표지만 봅니다. 왜냐면 길면 보기 힘들어. 이거만 보는 거예요. 지역 투표 작은 것만. 그래서 저 우편 투표 이제 개항부에서는 분명히 거의 99.9% 확률로 가짜 투표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지난 몇 년 동안 쭉 보았다시피 당일 투표는 이제 그 벌어져야 55대 45 정도 벌어져요, 지지율이. 근데 사전 투표는 지속적으로 65대 30 정도로 계속 벌어졌어요. 사전투표 더 벌어져. 우편 투표는 90대 10으로 벌어져요. 우편 투표는. 아니 안 벌어도 80대 20이야. 우편 투표는. 훨씬 많이 벌어져요. 우편 투표가. 그게 뭐예요? 반드시 몇백 장이 들어가 있는 거야. 그 우편 투표는요. 많이 숫자가 많지 않아요. 보통 1200장, 1000장, 1100장 사이에요. 모든 그 개표소가. 우편 투표는 많지가 않습니다. 거기에 몇백 장이 들어가 있는 거, 몇백 장이 가짜 투표지가 반드시 들어가 있어요. 거의 반드시. 그래서 그 우편 투표 요쪽 테이블에 딱 보고 있는 사람은 요 가짜 투표를 발견할 확률이 거의 99%예요. 99%. 가짜 투표 발견할 확률이. 그다음에 이제 가짜 투표지에 대해서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리기 시작하겠습니다. 네. 쫑이 안 나게 같은 정도하고 여사님 같이 들어가지고 쫑이 나죠. 이제 앞에 보시는 것이 이제 종합편인데 이게 좀 복잡하지. 이거 좀 제가 다음 페이지에 좀 자세히 설명드릴 거예요. 우리가 그 현장에서 가짜 투표지 같은 보는 방법은 딱 2가지입니다. 하나는 망점 검사고 하나는 투표지 검사예요. 가짜 투표지 갖다 발견하는 방법이. 망점 검사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모든 인쇄된 글자는 인쇄되는 방식이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진짜 투표지는 앱산 잉크젯 프린터에 의해서 인쇄가 돼요. 앱산 잉크젯 프린터에 의해서. 이 소리가 뭐냐면 도트로 점점으로서 이게 글자가 구성이 돼 있다는 거예요. 점점으로서. 그럼 이거 더 확대하잖아요. 돋보기 확대하면은 글자 가양색에 깨져 있어요. 점 하나 딱딱딱 찍어갖고 이게 인쇄가 된 거예요. 물론 그 점 굉장히 작아. 그걸 망점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것이 확대하고 깨져 있게 돼 있어요. 그런데 가짜 투표지는
이렇게 잉크젯 프린터를 하는 게 아니라 옵셋 인쇄를 해요. 가짜 투표지. 옵셋이 대량으로 하면 돼요. 옵셋 인쇄. 그래갖고 강사를 확대하면 선명해요. 균일하고.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진짜 투표지가 인쇄 품질이 나쁩니다. 가짜 투표지가 인쇄 품질이 더 좋아요. 사실 전문가들은 돋보기 같은 거 안 하고 그냥 딱 봐도 아 저거 잉크젯 인쇄야, 저거 옵셋 인쇄 딱 봅니다. 전문가들은 그냥 눈으로 그냥 생눈으로도 육안으로 봐요 그 사람들. 근데 우리 전문가가 아니니까 돋보기에 사용하자는 거예요. 확대가 보자 이거야. 아까 제가 그 우리 대원이 딱 볼 때 1m 바로 앞에서 딱 보고 있죠. 거기다가 이제 돋보기에 딱 보고 있는 거야. 보고 있으면 글자가 확대돼 보여요. 우리가 1m, 2m에도 확대하면 잘 안 보이는데 그 앞에서 한 50cm 정도 놓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확대된 글자가 보입니다. 여기서 확대된 것 같아요. 여기서 잘 안 보이지만 고단 페이지는 제가 확대고 보여드릴게요. 또 하나가 두께예요. 두께. 두께가 가짜가 더 두껍습니다. 진짜가 좀 더 얇아요. 그래서 100장씩 쌓아놓잖아요. 가짜 두께가 더 높아. 높이가. 가짜가 더 두꺼워요. 진짜 더 얇습니다. 그래서 100장씩 쌓아놓으면 한 장 한 장 우리가 구분하기 어려워. 물론 전문가들은 딱 만져보면 안 돼. 만져보면 종이를. 근데 우리 전문가 아니까 그렇게 못하고 100장씩 내가 묶어놓는다고 했지. 100장씩 묶음을 갖다 만들고 옆에 던진다고 했지. 옆 테이블로 100장씩 쌓아놓은 걸 보면은 가짜가 더 높이가 높아요. 이게 높이가 높은 게 가짜야. 높이가 낮은 게 진짜입니다. 그리고 인쇄가 품질이 나쁜 것이 진짜고 선명하고 깨끗한 것이 가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제가 옆에다 써놓은 글자를 갖다 읽어드리기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화기 갖고 할 때는 이 전화기가 보통 10배까지 확대가 돼요. 10배. 근데 제가 해보니까 10배 확대가 좀 아쉽더라고요. 잘 안 보여 10배 확대가. 그래서 요즘 나온 신형 스마트폰은요 100배까지도 확대하는 기능들이 있어요. 여기서 새로 나온 것들이. 그래갖고 그런 걸 하면은 훨씬 크 확대하고 잘 보여 이게. 선명하게 아 이건 진짜 가짜고 이건 진짜야. 명확히 보여 명확하게. 근데 10배 갖고 제가 해보니까 아리까리더라고. 이게 가까이 딱 됐을 때는 편지가 나는데 조금만 떨어져도 아리까리해요. 그래서 대적이면 제가 좋은 스마트폰 갖고 들어가셔라. 옛날 구형 스마트폰은 10배까지 확대가 안 되는데 요즘 나온 신형은 20배, 50배, 100배까지 확대가 되더라. 그래서 확대율이 높을수록 좋아요. 확대율이 높을수록. 그래서 신형 갖고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돋보기 앱을 반드시 깔으셔야 되는데 구형 갖고 할 때는 돋보기 앱을 깔아도 10배까지밖에 확대가 안 됩니다. 10배. 근데 신형은 더 크게 확대가 됩니다. 신형은. 그래서 클수록 좋아요. 그럼 이제 봅시다. 앞에 보시는 것이 가짜 투표지하고 진짜 투표지예요. 저쪽에 있는 파란색 글자 가짜 투표지 사진이고요. 이쪽에 있는 것이 진짜 투표 사진이에요. 이제 여기 딱 보면은 이제 전문가들은 뭘 보냐 글자를 보지 않고 선을 봐요. 선을 딱 보면은 가짜 투표지가 선이 진하고 선명하게 찍혀 있어요. 저 확대 보면 선이 또 매끈해요. 진짜 투표지는요 선이 흐릿하고 확대하면 울퉁불퉁해요 선이. 근데 그 전문가들은 돋보기에 루페 없이 육안으로 저 구분하더라고요. 그냥 딱 보면 아 이거는 잉크젯 인쇄야, 이건 옵셋 인쇄야 구분하더라고요. 여기 보시다시피 인쇄가 선명하고 인쇄 품질이 좋아 보이는 것이 그게 진짜가 아니라 가짜입니다. 네? 좋아 보이는 것이 가짜고 나빠 보이는 것이 진짜예요. 현장에서. 지금 이거가 진짜 투표지 견본입니다. 진짜 투표지 견본. 저희들이 이제 그 들어가신 모든 그 개표소를 위해서 진짜 투표지 견본하고 가짜 투표지 견본하고 다 만들어서 드릴 거예요. 최소 한 세트를. 왜냐면 그 실물을 갖고 있어야 설명회가 좋거든요. 실물을 갖고 있어야. 그 실물을 다 한 세트를 만들어 드리려고 해요. 이걸 그 개표조 한 조마다 최소 한 세트 갖고 들어가라. 이걸. 요게 제가 주는 건 이건 진짜 투표지 견본이에요. 이건 잉크젯 프린터로 찍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데 이걸 조금 더 확대해 보죠. 더 확대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이만희하고 노정래라고 하는 글자 보이시잖아요. 이걸 더 성능이 좋은 돋보기로 확대를 하면은요, 옵셋 인쇄, 소위 가짜 투표지는 저렇게 글자가 선명합니다. 선이. 그리고 진짜 투표지는 이렇게 줄도 엉성하고 글자도 엉성해요. 그래서 이것도 한 몇 분 보면은 눈에 익어요. 그냥. 처음 보신 분들은 잘 모르겠어 하는데 몇 번 보면 금방 눈에 익어지기 시작해요. 저게.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 사실을 갖다가 개표 현장에 있는 모든 투표 참관인들을 다른 사람들 모릅니다. 우리만 아는 사실이에요. 이거는
그리고 선관위원장도 이걸 몰라요. 그리고 투표 사무원들도 이걸 모릅니다. 그리고 혹시 그 선관위 사무국장이라는 사람은 알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사람들은 다 부정할 거예요. 이 사실을.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발견했을 때 뭐 위원장급에 있는 분은 가서 이걸 설명을 해야 되는 것이고 나머지 사람들은 몸으로 이 물증을 사수해야 되는 겁니다. 이건 투표지 이거 몇 장 그막 숨기는 거 우스워요. 이거 5초 13 다 없어져요. 이게 이런 거. 근데 설명할 때 그냥 이걸 갖다 이렇게 설명하면 안 돼. 실물 보여주면서 설명을 해야 돼요. 이것이 진짜고 진짜 견본이고 이게 가짜 투표 견본인데 확대해 보세요. 이렇게 다르죠. 우리 저기 선관위원장 저기로 갑시다. 지금 우리 가짜 투표 발견한데 가서 거기서 루페 갖고 딱 보여주면 보세요. 이거는 확대했는데도 선명하죠. 글자가 이게 가짜입니다 라고 설명을 해줘야 돼. 또 경찰 112에 우리가 신고한다고 그랬잖아요. 경찰 왔을 때도 그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합리성을 갖다가 최소한이라 가질 수 있어. 그 경고라고 설명 못하는 현장에서 그러면 그냥 억지 부리는 사람밖에 안 되는 거야. 억지 부리는 사람밖에. 우리가 결국 끌려 나갈 수밖에 없을지도 몰라요. 현장에서 결국은 그럴 수밖에 없을지 몰라도 현장에서 최대한 그 설명을 할 수 있는 자료 갖고 들어가야 돼.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위원장 그 자료를 미리 만들어 갖고 들어가는데 3가지 만들어 간다고 했어요. 하나는 개수한 거 다 그 개수표, 또한 사진첩, 그 봉쇄봉인한 그 도장 찍힌 그 봉인지 사진표 다 갖고 들어간다. 그다음 하나가 이거예요. 이거 진짜 투표지 가짜 투표지 갖다 망점 비교하는 그 비교표, 비교지 그걸 하나 갖고 들어가셔야 돼. 그래서 사건 뭐지 그걸 갖고 와서 설명을 하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걸 갖고 싸우지 않으면 그냥 끌려나가요. 그냥 억지 부린다고. 그래도 이거라도 얘기를 해야 현장에서 우리가 뭐가 쓰냐면요. 시간도 끌 수 있지만 더욱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만약 이걸 설명하고 그 가짜 발견한 걸 갖고 우리가 얘기했는데도 우리를 다 끌어내고 선관위원장이 결국 강제 진행을 시켰다. 개표를. 그렇게 되면 선관위원장조차도 현장에서 범죄 증거 은폐죄가 걸린 거죠. 현장에서 범죄를 방조한 거예요. 공조한 거야 이걸. 현장 범죄 이거는. 그래서 이걸 갖다 우리가 설명하고 그 싸우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설명하는 싸우지 해야지 그걸 다 걸고 넘어질 수가 있고 또 그렇게 우리가 설명한 과정에 시간도 더 끌 수 있어서 이것이 하나 사진 더 찍을 수 있고 한 번이라도 방송 송출에 나갈 수 있는 시간을 버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시작하기 전에 투표함이 훼손 변조되는 우리가 아는 방법을 갖다 어떻게 한다? 봉인지에 도장이 찍혔는지 안 찍혔는지 보고 안다. 이거 봉인지를 띄었다 붙였다 흔적이 있는지 하고 안다. 그 다음 뚜껑 플라스틱하고 밑에 있는 부직포가 띄었다 붙여있는 자국을 보고 그걸 안다 해요. 투표함 바꿔치기, 투표지 바꿔치기를. 그 다음 가짜 투표가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하는 걸 어떻게 안다? 돋보기에 갖고 확대해서 봤을 때 망점이 보이면은 저희 인쇄가 엉성하면 진짜고 깨끗하면 가짜예요. 깨끗하면 가짜예요. 그리고 인쇄가 이게 투표지가 100장 쌓아놨을 때 두꺼우면 가짜고 안 두꺼우면 진짜예요. 이게 여러 개 쌓아놔요 이 사람들이. 그 민주당 후보가 어느 걸딱 서너 묶음 쌓아놓고 국민당 후보가 서너 묶음 쌓아놓고 그다음 정의당 후보가 서너 묶음 쌓아놔요 이렇게. 투표지 분류기에서 가보면은 그 높이를 딱 보여요 그 높이가. 섞여 있어요. 아니 그 거기선 분류기 해갖고 100장씩 묶음을 한다고 했잖아요. 100장 묶음을 한 다음에 그 뒤쪽 그 옆으로 넘어가기 전에 갖다 3묶음 4묶음 쌓아놓습니다. 쌓아놓고 쌓아서 뭐 5개 돼서 그 다음 넘겨가요. 그래서 거기서 서 있으면 그걸 볼 수가 있어. 두께 갖다 딱 봐. 두께 달라. 그럼 그 돋보기에 가서 사진 딱 찍어놓고 보다 뭐 순화한 거야. 이거 가짜 투표지라고. 두꺼운 거 가짜 투표지예요. 두꺼우면 높이가 다르면 가짜 투표지예요 이게. 100장씩 묶고 갖다 서너 개 갖다 쌓아놓기 때문에 높이차가 눈에 확실히 보입니다. 이게 확실히 보여요. 가짜일 때 보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렇게 투표지를 말이요. 그 전부 다 팽팽하면 그렇게 되는데 접었다 피면은 그 높이가 그거 가지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번에는요 여러분들 4년 전처럼 빳빳한 신권 투표지 거의 안 나옵니다. 이번에는 그런 투표지 거의 안 나와요. 대부분 한 번 이상 접힌 투표지가 나옵니다. 대부분. 사실 그게 신기한 거예요. 왜냐면은 우리가 사전 투표함을 갖다 보면은 사전 투표함에는
아니 저들이 발표하잖아. 나중에 보면 65% 비슷한 지지자가 찍은 거 아니야? 사전투표 보면 그 국민당 지지자 30%도 채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평소에 그 투표 참가해 보면은 민주당을 지지하는 투표자들은 되도록 안 적고 투표하면 집어넣으려고 그러고 국힘당 지지하는 사람들, 소위 보수 투표자들은 꼬깃 꾸겨서 집어넣으려고 그래요. 그게 모두 투표 성향이야. 그런데 이번에 강서구에서 보니까요. 웬걸 다 접혀 있어요. 다 접혀 있어. 90% 이상이 접혀 있어요. 한 번 이상. 그러니까 그게 더 이상한 거예요. 그게 더. 그러니까 높이 가지고서는 그래서 한 번 접었다가 평가하고 그 나온 거기 때문에 그 높이가 확연히 차이가 나요. 확연히. 이게 100장 쌓은 거에서 한 0.3에서 0.5mm 차이, 3에서 5mm 차이 나거든. 그럼 서너 개 차면은 1cm 가까이 차이 나갖고 한 묶음형 차이가 날 정도 이렇게 보여요. 이게 가짜가. 그래서 제가 그런 거예요. 안 보이면 그냥 지나가라야. 안 보이는 거 억지 필요 필요가 없어요. 보이면은 잡으시는 거. 보이면은 눈에 보이면은 그냥 망청 검사도 눈에 보이면 잡는 거지 안 보이면 억지 잡을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우편 투표하면은 100% 몇백 장의 가짜 투표 들어온 거 알아. 또는 우리가 어떤 특정 투표에서 나온 거는 2,000표가 가짜 들어있는 걸 우리가 알아요. 발견 못해서 그럼 지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발견 못하는 건 어떡하란 말이냐 이거야. 발견 못하면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발견하면 거기서 잡으시는 거예요. 발견하면은. 그다음 이제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이거 적어봅니다. 발견했어. 투표 안 바꿔치기 또는 투표지 바꿔치기 또는 가짜 투표를 갖다 발견하거나 뭐 망점 검사 통해서 발견하거나 또 두께 검사 통해서 발견했어요. 그랬을 때 어떡하냐? 가짜 투표 나타났다, 가짜 투표가 나타났다 발견하면 큰 소리 쳐야 돼. 큰 소리 쳐야지 그게 작전 개시가 울려진 거고 위원장은 그 말을 듣자마자 작전을 개시하는 위원장마다 일사불란.